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랑니는 대체적으로 감염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앞쪽 치아, 앞쪽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으로 음식물이 많이 고이거나 하게 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염증이라든지 그런 이제 충치라든지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모든 누워있는 사랑니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매복되어 있는 깊이라든지 예를 들면 누워있는 사랑니가 뼈 안쪽에 완전히 깊게 묻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 증상이 없이 감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깊은 사랑니를 예방적으로 발치를 하게 되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하치조직령의 감각의 저하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계산해 봐가지고 환자에게 실제 이로운 게 뭔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입안에 보일 정도의 누워있는 사랑니는 대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경험상 근심경사된 매복사랑니라든지 수평 매복사랑니 아니면 수직으로 매복이 되어 있는 사랑니도 일부 이제 구강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제 음식물 관리가 좀 어려워서 감염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당장은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는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도 발치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다고 하세요. 근데 60세 거의 70이 다시셔서도 이제 처음으로 아팠다고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치아는 발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고령에 발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발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나 그런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염 나중에 추후에 내가 늙어서까지 이거를 평생 안 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감염되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확률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치아들은 미리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치아와 뼈는 딱딱하게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틈이 있어요. 치아와 턱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데 그 틈이 있어서 발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니하고 치아하고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단단히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미세한 틈이 있으면 이 사랑니를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치아가 움직이면서 그 주변 뼈로 힘이 전달이 되면서 뼈는 살짝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 그 공간이 더 커지고 더 치아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특히 이제 20살,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치아와 뼈의 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완전히 틈이 없어져서 그냥 딱딱하게 이게 치아 뿌리인지 이게 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유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치아와 뼈 사이에 틈이 없어진 경우 아니면 매우 쪼그라든 경우에는 발치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치아는 발치하기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뼈 자체가 많이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면은 이 뺀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구강내 세균들이 달라붙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몸에 어떤 면역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치 후에 약을 좀 복용함으로써 감염이 되는 거를 최대한 억제 안 되게 이제 막는데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뼈들은 상당히 딱딱하고 뼈 사이사이에도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이 유착이 되어 있었던 뼈들은 그런 이제 통로들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이 약 성분을 머금은 혈액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술했던 부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히 유착이 되었던 경우에는 뼈 자체가 이런 통로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용량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약 성분을 머금은 혈액이 수술했던 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훨씬 더 많이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약을 다른 경로로 투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수술 부위에까지는 약효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가 전달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발치 후에 그 주변으로 감염이 되어서 이제 뼈가 감염돼서 뼈가 괴사하는 그런 골수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감염 가능성,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랑니 발치가 좀 불리한 이유는 치아 뿌리에 백악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두꺼워져요, 치아 뿌리가.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과백악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심하신 분들을 보면은 사랑니가 거의 눈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사랑니가. 원래 치아는 머리가 크고 뿌리 쪽으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 발치를 할 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가늘어지지 않고 매우 두꺼워져 있다. 거의 눈사람처럼 두꺼워져 있다. 그렇다면은 치아가 나올 때 이 두꺼워진 뿌리 부위가 주변 뼈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잡아서 이제 우리가 뺄 수가 없게 되고요. 다 좀 쪼개서 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치아를 쪼개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쪼갠다 하더라도 좀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빼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늘어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치아 뿌리가 두꺼워지다 못해서 신경관 부위까지 거의 이제 근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피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치아를 잘 쪼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치아 발치의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치아 뿌리를 일부 남기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5, 16세도 아래쪽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다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누워서 구강 내 노출이 됐거나 그런 경우,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빼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만 14세, 15세 정도의 친구들은 아직 사랑니의 성장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치아의 뿌리가 아직 생성되지 않아서 일단 뼈를 뚫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통증이라든지 충치도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깊게 묻혀있는 사랑니를 우리가 단순히 좀 일찍 빼는 게 유리하다고 뼈에 완전히 묻혀있는 사랑니를 뚫고 들어가서 꺼내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이제 회복 기간이 늘리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뿌리가 아직 형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치아들은 좀 안쪽에, 뼈 안쪽에 좀 묻혀 있고 신경하고도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아니면은 매우 드물게 교정 때문에 미리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지켜보아서 성장을 좀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사랑니가 성장이 끝나는 10대 후반부터 우리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랑니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20대 중후반 정도까지 이 사이 시간을 저는 이제 사랑니 발치 가장 적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기간 동안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더 어릴 때 우리가 이제 한 10대 중반쯤에도 그쪽에 관련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미리 좀 사랑니를 발치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미리 빼셔도 상관없고요. 미리 빼시는 게 괜찮고요. 사랑니 위치가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방적으로 발치를 하는 것보다 발치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게 오히려 환자한테 해로운 경우에는 일단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치아라도 조금 지켜보면서 좀 기다리기도 합니다.